자, 요즘 시장이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대응을 잘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고민도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어떤 것이든 저희 주챔쇼와 함께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스피드 댓글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2,450선까지 뚫고 올라갔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궁금한데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미국 증시도 사실 상당히 강한 장세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수 오늘 같은 경우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바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전에 좀 물량을 좀 줄여 두시거나 아니면 차익 실현에 나섰던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어제 이제 온라인 강연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저녁에 옵션 만기일 바로 오늘 시장은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전히 2,450포인트 정도에 올라와 있는데 지수 자체가 지금 의미가 있는 장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제 2,2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단 말입니다. 더 이상 2,300포인트, 2,400포인트 이 지수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현재 이렇게 강한 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가정을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옵션 쪽에서의 어떤 궁금증을 한번 풀어드린다면 현재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그 누적 포지션을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콜옵션을 매수한 형태의 흐름 또는 이제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형태의 어떤 합성성을 매수 포지션 쪽으로 이제 방향을 이미 잡아놨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수 상승에 완벽하게 베팅을 해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행사가 기준으로 이제 317 정도의 행사가가 결국은 이 자리를 넘어서게 된다면 그때가 이제 외국인들의 손익구조상 수익이 커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행사가가 317 정도의 그 콜옵션 자리를 이제 우리가 지수로 환산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317 정도의 자리는 결국은 2390포인트대거든요. 그래서 2393포인트 정도 자리가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의 지지를 받고 이 자리 이상으로 넘어가야 결국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수권으로 환산해서 이제 잡아본다면 결국 어제장이죠. 어제장 이제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락을 예상을 했지만 결국은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점 자리가 바로 2393포인트예요. 즉 외국인들이 손익분기점 이 자리 이상 올라와야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였고 그래서 어제도 이 자리를 지켜내주고 결국은 상승으로 마무리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갭으로 좀 떠서 살짝 눌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될 여지가 높고 이 흐름을 계속 유지시켜 준다면 사실 2500포인트 위쪽에 보이거든요. 이 2500포인트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이번 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25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또 넘기는 그런 모습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증시 중에서 나스닥 시장 쪽에서의 그 상승 분위기도 강했는데 특히나 테슬라의 그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 상승이 좀 컸습니다. 13% 이상이 올라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 탄력을 조금씩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종목들도 한번 눌렸다 이번 오르는 그 시점에서 단기 트레이딩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대응을 하실 때는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이제 조금씩 시작하는 종목들 쪽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강조드리는 것이 포트폴리오를 좀 분배할 시기가 왔다. 다시 한번 이제 재분배를 할 시기가 왔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일부 물량들을 줄여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 코로나19 피해주죠. 그동안 못 갔던 피해주 쪽으로 조금씩 포트의 분배를 좀 해놓으시면 아마 이번 시장도 좀 원활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상승 쪽으로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저점 자리가 이제 외국인의 손익 분기점이었기 때문에 2,50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이제 순환매가 돌아오는 종목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재분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러한 분석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장도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모레퍼시픽요. 아모레퍼시픽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7만 3천 원에 70%. 네, 17만 3천 원의 비중 70%요? 예, 네, 오늘 좀 5% 정도까지 강세 보이고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그 매도를 언제 지금 오늘 해야 되는 건지 좀 더 기다려도 되는 건지. 네, 매도를 궁금했어요. 오늘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있어 봐야 할지 고민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아모레퍼시픽을 17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70%좀 많으신데 이제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도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강조드렸던 게 순환 매장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화장품주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아마 방송을 보시고 이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께서. 아모레퍼시픽 역시도 이제 이데일리 방송에서 제가 또 추천을 많이 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중요한 건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매수하고 나서 이제 단기적으로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시청자분께서 좀 불안하시죠? 네. 네, 네. 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럼 매수하고 나서 좀 길어졌군요, 시간이. 그죠? 지금, 그거 시점이 이제 올라왔는데, 네. 예, 좀 더 기다려도 되는 건지, 어떻게 오늘 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아, 궁금하네요.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까? 아, 매수가 아니고 매도. 매도, 네. 예. 매도는 하면 안 돼요. 네. 지금 아. 제가 그동안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최근에 보면 이제 7월 달에 계속 밑에 있는 종목들,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아모레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화장품 관련 예, 주로. 거기서 추천 받아가지고, 그쵸. 기대를 하고, 엄청 기다리면서 고생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항상 뭐든지 매수하고 나서 바로 결과가 나오긴 쉽지 않아요. 항상 네.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끝까지 잘 견딘 사람들이 결과를 맞게 되거든요. 예, 제가 예.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아모레G 이 종목들을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렸던 건 결국은 이 정도의 수익의 이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고서 해드린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알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훨씬 더 어쨌든 높은 가격을 받았고, 보고서 네. 말씀드린 네.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 기업은 지금 보면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많이 올라왔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봉상으로 보면은 사실 지금 바닥에 있거든요. 지금 이 네. 기업은 지금은 끌고 가시는 게 맞고요. 네. 이 기업은 최소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다면 22만원 정도까지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지금 팔지 마시고요. 목표 주가 네. 22만원까지 보유하시면서 잘 끌고 가세요. 예, 22만원까지 그때까지 기다릴까요? 예. 네, 기다리시면 아이, 돼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네. 그 효과가 나네요. 엄청 네. 수고를,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예. 네,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모레퍼시픽 더 보유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 22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일렉트릭이요. 현대일렉트릭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9,000원에 20%요. 네, 9,000원에 비중 20% 맞으세요? 네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목표가를 15,000원까지 보고 있는데, 네. 어제 그 미국 관련해가 반덤핑 좀 뜨는 바람에 아침에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가 이걸 계속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지 싶어서요. 네, 목표 주가를 한 15,000원 정도로 잡고 계시는데 더 들고 가면 괜찮을지 아니면 매도를 좀 해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현대일렉트릭을 9,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목표 주가 15,000원 괜찮을까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15,000원을 지금 목표 주가로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건데, 사실 현대일렉트릭이 최근에 이제 실적 때문에 올라갔다가 벌금 판정을 받고 나서 그리고 이제 잠깐 주춤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이 부분이 좀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맞죠? 네네. 근데 네네네. 매수 가격이 사실 9,000원 정도면 지금은 이제 9,000원 정도에 매수하신 분들이 걱정할 시기는 아니고 사실 12,000원대에 매수하신 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팔지 말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지금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네네네. 벌금 부과 소식이 나왔잖아요. 근데 주가가 그렇게 네네. 크게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네네네. 지금 보면은 이제 거래도 역시 거래가 이제 들어왔던 물량들이 안 빠졌어요. 네. 그렇다는 건 이번 그 벌금 부과에 대한 이슈는 큰 네네. 이슈로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 지금은 네네네. 대응을 어떻게 하시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 네네. 주가도 밀리면서 이제 그동안 밀렸다가 반등이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네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 밀렸다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네네네. 자리가 기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즉 네. 11,250원 있죠?
네, 네네. 11,250원. 오늘 저가 자리거든요. 이 네네네. 가격을 손절가로 잡으시면 되고요. 네네네. 목표 주가는 사실 어느 정도로 더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뭐 15,000원을 보기는 아직까지는 네네.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13,000원에서 14,000원 있죠. 이 정도 네네네. 가격대에 오면은 그때 정리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벌금 부과 이슈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십니다. 이제 손절가는 11,250원, 목표 주가는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서 잡아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증권이요. 삼성증권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1,000원이고요. 10%예요. 31,000원에 비중 1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얼마 정도 선에서 팔아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매도를 언제쯤에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삼성증권을 31,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조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매도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전화 오신 분들은 참 좋네요. 네, 대부분 수익이세요. 네, 뭐 수익이기도 하고 사실 증권주도 이제 지난주부터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화장품주도 마찬가지고요. 제 방송을 좀 자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증권주는요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증권주는 천천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증권주에 대한 약간 좀 불신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시장이 올라가고 나서 초반에 증권주가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확인하고 나서 시장의 그 상승이 좀 길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확인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이제 주식 혹시 투자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조금 오래됐어요. 그래요. 그럼 주변에 원래 주식을 안 하시던 분들도 막 투자를 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죠? 주변에 지인분들도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 예.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번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진입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결국은 이제 주식 거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권사 가서 계좌 개설을 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실적이 아마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시장도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고 하니까 결국 이 밸런스를 맞춰줄 거거든요. 삼성증권은 지금 이제 단계에 살짝 올라왔다가 잠깐 흔들고 있잖아요. 지금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제가 이제 이 기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는 38,000원까지는 들고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팔지 마시고요. 중간중간 흔들림은 있을 거지만 이 기업은 38,000원까지 들고 가시면서 꼭 좋은 수익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사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더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10% 비중은 좀 아쉽죠? 예. 만약에 더 산다면 지금 여기서 올라갈 때 붙는 게 아니라 31,500원 있죠? 만약에 31,500원 정도 가격대 오거나 이 가격에서 밑으로 살짝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1,500원 전후 이 가격 부근에 오갔을 때 사세요. 추가 매수는. 비중은 10% 정도. 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목표 주가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증권주 전망 좋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는 38,00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추가 매수는 31,000원대에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녹십자요. 녹십자요. 예. 네, 30만원에 20%. 네, 30만 원에 비중 20%요? 예. 네, 그러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계속 갖고 와 있게 하는지 아니면 할애하는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궁금해. 네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가지고 있어도 될지 한번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녹십자를 30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더 보유를 해도 될까요? 너무 아쉽네요, 이 기업은. 원래 이제 많이 제가 강조드리는 게 주식을 올라갈 때 따라 붙으면 안 돼요. 밑에 움직이지 않을 때 사야 되거든요.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제 방송을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녹십자라는 기업을 거래를 했었거든요.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2만원대에서 계속 이제, 분할로 계속 담아갔다가 올라왔을 때 이제 수익 실현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지금 이제 녹십자는 사실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분명히 많이 돼요. 이 기업은 지금 30만원 정도에 매수하셨다면 분명히 비싼 가격에 사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의 주가하고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역사적인 고점을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넘어선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분명히 커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위로 올라간다면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가격대에서는 진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기업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바로 뭐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8만 원 정도 가격대를 이제 손절가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오늘 좀 반등 시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33만 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28만 원 손절가를 잡으시면 되고요. 위쪽 목표 주가 33만 원까지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28만 원, 목표 주가는 33만 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페트론이요. 펩트론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1,400원에 60%. 21,400원에 비중 60%요? 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요, 좀 바닥인 것 같아서 했더니 계속 내려가가지고. 네네. 고민이신 그래서 거예요? 이게- 네. 네. 차트가 이렇게 뭐 사정바닥같이 이렇게 좀 된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다른 건 다 가는데 이건 안 가가지고 왜 그런가. 알겠습니다. 주가가 네. 바닥인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는데 다른 종목들은 다 가는데 이 종목만 안 가는 것 같아서 네.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펩트론을 21,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네. 60%이신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안 가는 기업은 사실 뭐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죠. 시장에서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페트론을 매수를 하실 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페트론은 어떤 이유로 매수하시게 됐나요? 예, 아니, 네. 이렇게 뭐 제약 들고 다른 거는 좀 갔는데 이거는 좀 빠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최근에 시세가 누가 좀 낮다가 지금 눌리고 있잖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주가를 올렸던 건 결국 코로나 치료제 이슈 때문에 잠깐씩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저기 파킨슨 그거 뭐가 네. 나온다고 그러는 정보를 제가 좀 들어서 가지고요. 그런 정보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네. 어디서 들었나요? 뭐 얘기할 수 아니요. 없나요? 그 혹시? 아니요, 그냥 네. 그 이웃 왜냐면 지인한테. 이게 보면은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한다면 네. 이제 나에게까지 그런 정보가 온다면 네. 사실 그 정보가 정말 고급 정보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큰 돈을 주고서 뭐 정보를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정보들은 사실 그 종목들마다 이런 루머들이라든지 뭐 많이들 얘기하는 정보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맞다면 분명히 주가는 그 전에 반응했을 거예요. 아, 네. 네. 지금 그러면은- 페트론은요. 네. 제가 볼 때 앞에서 이제 말씀하실 때 차트를 얘기하셨어요. 그죠? 네. 바닥인 네. 것 같다. 근데 차트상으로 본다면 이 기업은 지금 이미 주가는 사실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죠? 차트를 보고 계신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업은 주가가 이제 올라오면서 이 추세가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네. 좀 더 가파르게. 지금은 어쨌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하게 이유가 있는 그런 조정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럼 이 맞아요? 경우는 왜 안 올라갈까가 아니라 네. 이 정도 가격대까지는 조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페트롤 같은 경우에는 더 빠진다라는 관점보다는 조정이 이제 거의 뭐 좀 마무리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다리신 김에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일단 손절가도 일단 잡고 가셔야 되는데 손절가는 얼마로 잡을지 말씀드릴게요. 네. 19,000원 정도로 손절가 잡으셔야 돼요. 19,000원. 자, 그리고 왜냐면 매수 가격대가 좋지 네. 않아요. 아. 네, 눌렸을 때 잡은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충분히 조정이 나왔을 때 잡았으면 손절가는 짧았을 거예요, 더. 폭 자체가. 그리고 펩트론은 위쪽으로 보면은 이 기업은 21,4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제가 볼 때 이 기업 한번 위로 올라면 23,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위쪽으로 쏘아 올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물량들은 아직 잡아놨기 때문에 한번 네. 올라가면 23,000원 위쪽으로 한번 싹 쏘아 올릴 수도 있어요. 네, 그 올라오기는 전처럼. 했어요. 네. 8월달에 한번 쭉 올라왔던 것처럼 이제 윗꼬리를 물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잘 지켜보셨다가 네. 23,000원 위쪽으로 확 올라오면 네. 그때 잘 빠져나오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가는데 안 가니까는 그냥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원래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끼가 네.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그래서 펩트론은 지금은 일단 기다려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 네. 기업에 대해서 문제는 없으니까요.
잘 기다리셨다가 근데 올라오면. 당기순이익 같은 게 다 적단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처음에 매수할 때 안 보셨어요?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게, 신약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신약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다 적자예요. 아, 기대감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생각하고 보셨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 네. 이렇게 불안하시다면 어쨌든 빨리 나오시는 게 정답입니다. 네, 올라올 때 잘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올라오겠습니다. 네, 네. 네, 손절가는 19,00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23,0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잘 정리하고 나오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전기요. 네, 삼성전기요. 142,000원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 80%입니다. 네, 비중 80%에 매수가 142,000원. 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워낙 안 가네. 웅덩이가 무거운지. 그래서, 네. 아, 네네. 종목을 교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저를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 주가가 좀 안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종목을 좀 네. 교체해야 할지 고민이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괜찮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삼성전기를 14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80%나 되시는데 네. 종목 교체를 해야 될까요? 네, 뭐 사실 엉덩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뭐 머리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지금 무거운 머리에서 지금 접근하셔가지고 머리가 좀 기울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삼성전기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거래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 이제 2020년도 2월달 고점 자리죠. 이때 거래하고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상당히 작아요. 예, 이때보다 적은 거래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아마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 비중이 지금 142,000원이면 사실 이 정도 비중까지 담을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 부분이 좀 그게 아쉽죠. 컴퓨터를 갖다 자판잠 잘못 들이는 바람에 그랬어요. 아. 그랬는데 그게 네. 좀 실수가 돼가 그런 건데 실수를 했어요. 그게 한 절반이 막 꽃배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네. 뭐 있던 말씀 그냥 그런 걸 갖다가 이야기할 네. 필요는 없고 네. 그럼 그게 네, 말씀하세요. 대충 얼마 정도에 좀 되면 할 수 있을란가 싶어서 네. 매도 가격을 좀 알아볼까 싶었어. 네, 매도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이 네. 기업은 지금은 조정이 어디까지 될지는 아직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중요한 가격대가 있어요. 중요한 가격은 135,000원입니다. 이 135,000원을 지금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 가격을 깨게 되면은 가격적으로 더 밀릴 수도 있고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을 손절가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횡보가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145,000원 정도 이 가격대 오면은 전부 다 팔지 마세요. 비중이 많기 때문에 비중만 줄여두시면 돼요. 비중 한 20% 정도만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145,000원에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예, 고맙습니다. 네, 꼭 종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135,000원 잡아드렸고요. 145,000원까지 올라오면 20%만 남겨두시고 나머지 비중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는 이제 이번 주 강연회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강연회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연회는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선릉역에서 선릉 더모임 지하 1층 i8 강의실에서 강연회가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예약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강연회장은 이제 크게 잡았지만 어쨌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있기 때문에 미리 전화 주시지 않으면 또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부터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강연회는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것 같은데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약하셔서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해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아니, 제가 오늘 네. 웹젠을 지금 이 시간에 좀 들어가 봐도 될까 싶었어요. 아, 웹젠을 오늘 새로 매수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괜찮을지 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웹젠을 오늘 6% 이상 강세인데 오늘 네. 매수해도 될까요? 고민이 되겠죠. 지금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아마 웹전을 보고 계신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주식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투자분께서 이제 이 기업을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뭔지를 한번 묻고 싶거든요. 웹젠은 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저기 넷나브를 들어갔다가, 네. 98,000원에 들어갔다가 오늘 그거를 매도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고서는 지금 또 웹잔을 좀 방송을 보니까 그걸 네.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좀 상담을 좀 받고 어떻게 해볼까 했어요. 웹젠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게임주들 그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네네. 그죠? 근데 지금 넷마블이 올라온 이유는 게임주 때문에 올라온 걸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네네. 이 기업은 네. 지금 BTS와 관련된 즉 빅히트 엔터의 어떤 상장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네. 게임주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웹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주죠. 그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넷마블도 게임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성향 자체가 지금은 올라오는 그 이유가 좀 다른 거예요. 저는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못 나갔고 사람들이 집에서 게임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제도 역시 이제 게임 쪽에서 결제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적 좋다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게임주 실적은 이제 결국 코로나19가 19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지금은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매출의 피크는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은 다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웹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거 역사적인 고점을 넘어왔어요.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매수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웹젠은 매수는 하지 않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가 너무 높고 모멘텀은 이미 반영이 다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부분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카카오요. 카카오요. 네네. 네, 카카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2만 5천 원에 탔고요. 90%요. 네, 32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90%요. 네네. 네, 오늘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제가 이거 처음 했는데요. 네. 이걸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 건지. 네, 카카오에 처음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걸 더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카카오를 32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90%이신데 어쨌든 수익이 많이 나셨습니다.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초행자의 행운이라는 얘기가 있죠.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이 주식을 사서 이제 수익이 나는 경우, 지금 같은 경우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는데 이럴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처음 매수했는데 이제 수익이 났다. 주식은 또 쉬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비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실으셨는데 이제 수익이 꽤 금액으로 봤을 때는 꽤 많이 났을 거예요. 카카오는 지금 이제 제 목소리 들리시죠, 시청자분? 지금 현재 90% 정도 갖고 계시잖아요. 네. 3분의 1만 남겨두시고요. 네. 나머지는 지금 정리를 하세요. 3분의 1만 남겨두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38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흔들리면서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35만 원을 깨고 내려오면 그때는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손절가는 35만 원 잡아드릴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위쪽으로는 38만 원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분의 1만 남겨놓으시고 비중은 다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비중은 손절가 35만 원, 목표 주가는 38만 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잘 참고해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지금 전화가 끊어져서 잠시 시장 상황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 다시 한번 2,450선 중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447선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의 상승폭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857선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HLB 같은 임상과 관련해서 호재에 있는 제약바이오주들 급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HLB가 27% 이상까지 상승폭 확대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네. 궁금하세요? CJ ENM. CJ ENM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2만 262원에 20%요. 네, 12만 262원의 비중은 20% 맞으세요? 네네, 갑자기 올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요. 네네. 대응법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처음에는 장기로 샀는데 오르니까 좀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CJNM을 12만 262원에 매수하셨는데, 장기로 보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 급등을 하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원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주식하다 보면. 안 올라가면 이제, 원래 단기로 봤다가도 이제 주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장기로 봐야 되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장기로 봤는데 주가가 또 올라가면, 이거 팔아야 되나? 이렇게 또 단기로 보기도 하고. 그게 사실 이제 주식 시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이 동요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항상 안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CJENM이 지금 현재 여기서 팔아버리면 더 올라갔을 때 또 후회가 분명히 남거든요. 후회가 남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CJENM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올라오지 못했지만 결국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였고 이 기업도 지금 올라온다고 해서 좀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장기라는 거잖아요. 장기로 봤다면 사실 목표 주가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 주가 대비했을 때 지금 올라온 건 사실 정말 조금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최소한 좀 길게 보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중간중간마다 흔들지언정 저는 17만원까지는 꼭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CJENM은 흔들리지 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마시고 17만원까지 네. 잘 버티셨다가 수익 네. 잘 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장기로 17만원까지 보고 보유하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하이닉스 네, 81,000원에 10%. SK 하이닉스 8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요? 예.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이거 보유하고 있을 기간이 한 달 정도뿐이 안 남았는데, 네네. 제가 5월 달에 이거 매수를 했는데 계속 이 상태에 있었기에, 네네. 어떻게 한 달 안에 좀 오를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시간이 한 달 정도만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 그때 제가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SK 하이닉스 8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한 달 안에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달 정도의 그 기간을 두고 본다면 SK 하이닉스는 지금은 파셔야 돼요. 제가 이제 시장 올라갈 때 강조드렸던 게 시장이 앞으로 이제 2100선 그 이상, 2200선 이상 올라갈 때는 결국은 IT 업종 이 대표주들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부품주 그리고 화학주 이런 이제 시초 상위주들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은 미리 분할 매수해서 조금씩 모아가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2200포인트 넘어가기 전에. 근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제외시켰던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예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이라고 생각을 해서 삼성전자도 실적 좋고 SK 하이닉스도 그러면 다 같이 가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모르겠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메모리 반도체 쪽을 봐야 되거든요. 특히 디램 가격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디램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 중이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흐름하고 좀 다르게 움직일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아직까지 디램 가격은 하락 중이고 하락이 안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 IT 안에서도 소외를 또 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저는 시간적인 제약을 한 달 정도 둔다면 이 기업은 적절한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밖에 시간이 없으시면 SK 하이닉스는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 2만 1,000원이에요. 네. 30%. 네, 우리 산업을 2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요. 예. 네,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매도가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산업을 2만 1,000원에 매수하셨는데 매도는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네. 2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우리 산업을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혹시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 전기차 쪽에 관련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테슬라라는 기업 아시죠? 그죠? 예. 우리가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자동차는 엔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전기차의 경우에는 엔진이 없어요. 예. 그렇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없습니다. 예.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제 우리 산업이 테슬라 쪽에 납품하고 있는 게 PTC 히터라는 건데요. 보통 예.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동을 걸고 바로 출발을 하기보다는 예열을 시키잖아요. 예. 워밍업을 하잖아요. 그죠? 자동차가.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엔진이 없기 때문에 예열을 못 시켜요. 그래서 예. 그걸 해주는 게 바로 PTC 히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기차에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앞으로도 이제 수소차 쪽에도 필요하고. 그런데 예. 우리 산업은 사실 전기차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못 올라갔어요. 테슬라 주가도 예.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예. 그 이유는 모르시죠? 예. 원래 그 테슬라가 주력 모델이 이 모델 X하고 모델 S였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는 모델 X하고 모델 S에 우리 산업은 PTC 히터를 납품을 했어요. 근데 예. 지금 주력 모델이 모델 3예요. 근데 예. 거기에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 예. 때문에 계속 이제 움직임이 없었던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자동차 관련주도 움직임 나오죠. 거기다가 이 기업은 현대차 쪽에도 이제 PTC 히터를 납품을 해요. 그래서 예. 국내 쪽에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언제 시작할지가 되게 궁금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가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바로 팔지 마시고 가져가야 돼요. 예. 이 기업은 제가 목표 주가 말씀드리면 25,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보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25,000원 왔을 때 그때 정리할지를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목표 주가 25,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요.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780원에 40%. 네, 3,780원에 비중 40%요. 네, 현재가랑 이거를- 비슷한 가격인데,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이거 계속 가져가도 되나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장기로 보고 매수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좀 이걸 가져가야 되나 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장기로 보유하실 계획이신데, 어디까지 좀 들고 가면 괜찮을지 바로 여쭤봐 네네.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3,780원에 매수하셨는데, 장기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 좀 들고 가면 좋을까요? 네. 아마 지금은 좀 야속할 거예요. 움직임이 없잖아요. 뭐 수소차, 전기차들은 움직이는데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 차들,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이 안 움직여요. 아마 이제 자율주행 관련 차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이제 중장기로 한번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죠. 예.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이런 자율주행 쪽도 테마잖아요. 일종의. 네.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적으로 이제 계속 성장성을 보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올라갔다 빠졌다 하면서 이제 시간이 있어요. 차이가. 근데 최근에 자율주행 이슈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죠? 시장에서 그래서 관심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장기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시? 제가 뭐 수소차도 지금 뭐 해보고 했는데, 네. 이 차 같은 경우, 이 주식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쪽에서도 보면 이렇게 좀 대장주 쪽에 속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네. 그 미래차 쪽에서.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비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장기를 좀 가져가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목표 금액을 어디까지 설정을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이 자율주행 쪽에서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고 충분히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나오면 이 기업도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제가 기간을 한번 물어봤잖아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그걸 제가 한번 알고 싶거든요.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올해까지는 가져가 보려고 그래요. 올해까지요. 올해는 사실 장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올해는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올해 안에 이슈가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올해를 보고 계신다면 4,500원 정도까지만 보세요. 4,500원이요? 네. 만약에 정말 길게 본다면 사실 5,000원 이상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장기가 아니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4,500원 정도까지 왔을 때 그때 정리만 잘 하고 빠져나오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한 1년 이상, 그럼 장기로 가져간다고 하면 뭐 1년 이상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1년도 사실 장기는 아니에요. 네. 당연히 그 이상을 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만약에 정말 여유있게 이 기업 그냥 가격만 보고 가겠다 하시면 네. 6,000원 정도까지 보고 가시면 돼요. 아, 6,000원이요? 네. 지금 이 기업이 대장주는 맞긴 한 거죠, 자율주행 쪽에서? 사실 그 전에 대장주는요, 항상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도 예전에는 우리산업이라든지 우리산업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였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잘 한번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4,500원 또는 6,000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송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하나투어고요. 네. 46,000원에 13%요. 네, 46,000원에 비중 13%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어젠가 그제 막 오르길래 좀, 추격 매수했거든요. 근데 네네. 바로 떨어져가지고 좀 고민이 돼서. 네, 어제 많이 올랐을 때 매수를 하셨어요. 예. 네, 그러면 대응법 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전문가님, 하나투어를 46,000원에 어제 여행주 많이 올랐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주식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이분은. 지금 어제 몇 프로 올라갔나요? 장중에 22%가 올라갔어요. 맞죠? 네네. 네. 혹시 아무리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단기에 단번에 22%가 넘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상한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감 때문에 매수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20% 넘어갔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상한가 기대감으로 예.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예.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해드리지만 코로나19 이제 피해주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네.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외를 시킨 애들이 있어요. 아, 예. 네, 혹시 못 들으셨어요?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예, 항공주, 못 들었어요. 항공주나 여행주 이런 종목들이죠. 아, 예. 결국은 이제 코로나19 전후로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네. 당장 소비가 되지는 않는 업황이 네. 당장 개선되지 않는 기업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어찌 보면 단발성으로 한번 왔다 갔다 이제 간을 볼 수는 있어도 지금 당장 저쪽을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보진 않아요. 네네. 네. 어쨌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이 기업은 지금은 예,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매수 가격보다 위에서 당연히 팔 수 있어요. 네, 팔 수 있어요. 예. 그 대신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예. 네, 저는 목표 주가는 5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 들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13% 비중이잖아요. 네. 차라리 그러면 단가를 낮추세요. 네, 예. 지금 4만 원 정도 가격 아래로 떨어지거나 이 부근에 네. 왔을 때 지금 예. 한 7% 정도만 채우시면 20% 되잖아요. 예. 네, 그 정도 해놓고 나서 보시면 아마 수익도 더 커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